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요 교육과정이 수와 연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미취학이나 초저에 이제 연산을 막 연습을 하고 계산을 막 잘한다 이러면 얼핏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 4학년 넘어가서 이제 우리 아이 교과 수학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계산 잘했는데 왜 얘 이렇게 어려워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진주쌤입니다. 네, 진주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지금 오늘은요, 진주쌤 모시고 제가 계속 이제 우리 국영수 본질에서 수학 파트를 담당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전문가 초대석에 제가 모셨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으로서 모셨는데요. 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 드디어 네,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그래도 이제 오늘 전문가 초대석에 나오셨으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이력이나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로 시작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숙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내 아이의 수학 약점을 찾아라라는 이제 책의 저자로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네이버 초등맘 카페에서 수학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등맘 TV에서 옆집 아이 수학 공부법, 그다음에 요새는 목동 진주 언니 채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진주쌤이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 아주 잘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편집 경력이 그 수학 교재를 만드신 경력이 굉장히 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좀 내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올해로 21년 차예요. 초등수학 교재 개발을 하고 있었던 지.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지금까지 수학과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반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를 사실 솔직히 잘 몰랐어요. 목동에서 이제 네. 또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 전국적인 평균의 어머니들이 어떤 점들을 좀 궁금해하시고 정보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초등반 카페에서 이제 수학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학부모님들을 만나 뵀는데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에 대해서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유튜브나 뭐 인터넷, 카페 이런 데도 되게 수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지만 그 안에 지금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초등수학은 조금 좀 쉽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잘못된 무분별한 정보가 난무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까지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딱 살펴보니까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목차에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 네 가지 부분이 연산, 그리고 사고력, 심화, 선행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인데요. 이 얘기 오늘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 책 제목이 이제 내 아이의 수학 약점을 찾아라 라고는 돼 있지만 이제 요 내용도 책의 일부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게 초등수학 학습법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머니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초등반 카페가 지금 학부모님들이 한 14만이 넘게 이제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쪽 자문위원을 맡았을 때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했을 때 댓글이 정말 몇백 개가 달렸는데 이제 그 댓글들을 제가 다 분류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딱 네 가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연산, 사고력, 선행, 심화 요 네 가지로 딱 나뉘더라고요. 정말 수백 명의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딱 네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 가지들의 답, 끊이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제 자세하게는 책에 담아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연산 되게 고민 많이 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잡아줘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 많으셨나요? 사실 연산에 관한 질문은 이제 미취학 학부모님들이랑 맞아요. 초등 저학년에서 이제 계속 질문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올라왔는데 질문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 아이 연산 매일매일 해야 되나요? 매일 해야 되는지. 아이가 매일 하는 거 너무 지겨워하는데 이거 진짜 꼭 매일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연산은 진도를 빨리 나갔는데 교과 진도를 시켜보니까 애가 못 따라가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런 질문들.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정보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들을 제가 이제 책에는 자세하게 실어놨지만 저는 항상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강연을 나가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산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옆집 엄마가 그러던데요. 이제 그렇게. 네. 근데 사실 연산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건 맞아요. 있는 네. 건 맞는데 모든 아이가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연산 학습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매일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연산을 조금 진도를 더 빨리 나가면은 우리 교과 학습할 때 훨씬 도움 되지 않나요, 선생님? 그게 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논문도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미취학이나 초저 어머니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네. 왜냐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요, 교육과정이 수화 연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미취학이나 초저에 이제 연산을 막 연습을 하고 계산을 막 잘한다. 이러면 얼핏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로 실제로 어머니들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3학년까지는. 아, 우리 아이가 연산시켰더니 수학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착각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3, 4학년 넘어가서 이제 우리 아이 교과 수학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막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계산 잘했는데 왜 얘 이렇게 어려워하지? 근데 저는 항상 연산 학습법의 이제 올바른 학습법은 연산도 교육 과정에 맞춰서 아이가 그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연습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외워서 기계식으로 계산 연습을 빨리 한다거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불필요, 막 드릴 형식의 연습?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불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 개발을 계속 했던 사람이라,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뭐 기본서, 개념서 이런 것들 만들 때 연산도 충분히 다 연습이 가능하도록 교재 안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학년 학기의 수학을 잘 따라가고 있으면 이 아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습에서 연산도 충분히 다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연산이 또 특히 좀 필요한 친구들은 네. 우리 아이가 일단 연산이 안 돼서 지금 교과 개념을 나가는데 발목이 잡힌다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의 연산에서 자꾸 좀 실수가 많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필요성이 느껴질 때 이제 그 부분만 좀 채워주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산 실수가 너무 많거나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좀 안 잡혀 있어서 우리 아이를 좀 부담 없이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싶을 때 연산을 활용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아이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 맞춰서 학습하는 게 올바른 학습이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또 두 번째 질문 많은 것들이요. 사고력이에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사고력 학원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첫째를 보내봤는데 네. 저는 특별히 이렇게 효과를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고력에 대한 거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 좋은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력 질문도 초저 미취학 그 이제 어머니들의 이제 대상으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질문이 사고력 수학 필요한가요? 맞아요. 사고력이 정말 심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사고력 꼭 학원 보내야 하나요? 저는 사고력은 추천을 하는 입장이에요. 특히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교과 진도를 막 빨리 빼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좀 충분히 사고력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풀어보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좀 갖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학원을 보내냐 집에서 하냐 이거는 사실 철저하게 이제 엄마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이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학원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고 학원은 오히려 좀 약간
서로 경쟁적으로 발표도 하고 저 그렇죠. 친구의 모범 네. 답안도 좀 들어보고 네. 이 친구의 풀이 방법도 들어보고 네. 약간 좀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분위기인 곳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런 거에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조용히 내가 생각을 깊이 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 이제 이런 성향의 친구들은 또 학원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사실 사고력 수학을 엄마가 가르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그쵸. 네. 왜냐하면 사고력 수학은 뭔가 빨리 풀어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아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책에 쓴 말이긴 하지만 사고력 문제, 심화 문제 풀려보면 친자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선행도 심화도 제가 또 고민이 되는 것들이 네. 있는데 선행은 지금 요즘에 대치동, 목동은 막 지금 보니까 빠르죠. 너무 빠르죠. 점점 3년은 빨라져요. 기본이고 5년을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선행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초등부터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선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사실 저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선행이 되게 관대한 선생님이에요. 선행 불필요하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선생님은 아니고요.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선행 얘기를 하려면 심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선행은 꼭 심화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다질 수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아이의 역량이 되면 얼마든지 나가도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되네요. 심화를 초등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통 응용까지만 풀고 심화 문제는 너무 어렵거나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심화까지 다 해야지 네. 이거를 선행의 그렇죠. 의미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심화까지 자기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기, 학년, 그 학기 학년에 심화까지 탄탄하게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선행을 선행. 다음 학기 선행을 나가는 거는 추천. 근데 이제 그런 역량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심화까지 할 여력이 역량이 안 되는 친구를 그냥 선행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심화 문제집을 좀 풀게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많은 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서 우리 아이 뭐 기본 응용까지 하고 심화는 이제 우리 앞으로 다음 거 진도 나가는 동안에 하거든요. 그런 패턴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학부모님들 뿐 아니고요. 사실 동네에서도 학원들, 소규모 네, 학원들에서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간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교재 개발 계속 해왔잖아요. 심화 교재도 이제 여러 건 되게 많이 심화 교재를 그러니까 문제들 출제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심화 문제를 낼 때 내가 예를 들어 5학년 심화 교재에 실을 심화 문제를 낸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5학년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요. 네. 이거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앞선 학년, 6학년이나 중등의 개념을 갖다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로 내지 않아요. 물론 문제 형태가 비슷할 수는 있죠. 그쵸. 하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 뭐 5학년에 방정식으로 해결하면 쉽게 풀리는 심화 문제를 냈어. 근데 이거를 방정식을 배워서 빨리 풀어라 이런 의도로 낸 문제가 아니라 내가 5학년까지 배운 교육 과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고할 수 있는 뭐 사고를 충분히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의도로 낸 문제인데 네. 이거를 이제 학원들 이제 이렇게 지도 나간 학원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선행부터 빼고 다시 돌아와서 심화 문제집 풀리면 잘 풀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애 짐 빼지 마시고 진도부터 빼세요 라고 하는 학원들도 많아요. 근데 아니,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초등 시절에 심화 학습을 해야 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심화를 내가 최상위 문제집을 풀어서 담았기를 위함이다 목표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네, 아니잖아요. 내가 심화를 했다. 이게 무슨 심화 교재를 풀었다. 이게 심화 학습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심화 학습을 해라 하는 얘기는 그 심화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사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사고력의 확장을 시켜줘야 된다. 초등 시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중학교 선행을 나갔어. 그거 가지고 쉽게 방정식을 써서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네. 이 친구는 오히려 내가 5학년 때 심화 수학을 통해서 사고력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이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는 수준을 심화로 잡고 거기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도전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힘든 여정이지만 그쵸. 그래도 의미가 심화까지 있어요. 좀 탄탄히 하면서 그다음에 천천히 선행을 나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이가 역량이 돼서 심화까지 했는데 진도가 빨라.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빨리 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3년이든 5년이든 이 친구가 영양이 돼서 빨리빨리 나가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의 영양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진도를 빨리 빼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아이가 영양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네. 또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게 선행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현행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아이가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네. 좀 나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동이나 대치동에서 워낙에 이렇게 빠르게 선행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고 무분별하게 그렇죠.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무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안해하시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조금 불안감을 낮춰주시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사실은 요 지금 불안감을 갖고 계신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습을 해나가야 될 그 방향,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심화를 할 때 올바른 심화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행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올바른 선행이 무엇인지, 사고력이나 연산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도움이 될지, 이제 이런 초등 수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놨으니까 이 책을 좀 활용하시면 어머니들의 불안감도 해소가 되시고 우리 아이의 올바른 수학학습에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선생님 오랫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여쭤볼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부에서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